학교에서 학폭 사태가 발생했어요.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한테 학교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고의적으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의원도 좀 자중하시고 한동훈 한번 찾아가세요. 안철수 의원실에. 선배님 좀 서운합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건 좀 구분하시고 잘 지내봅시다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진단사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네, 복당과 창당 한동훈 의원과 이제 조갑재 대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창당을 응원한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지난 재보궐 당시 한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지지 행보를 보여온 보수논객 조갑재 대표가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학폭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한테 학교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거 가처분 신청 내면 저는 아마 90%, 99% 뭐 다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그 사안이 경미했던 전화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징계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조갑재 선배가 말씀하시는 거는 저렇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그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당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럼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비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분열되면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장도혁 대표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지. 뭐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나 창당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당에 있는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라든가 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나간다라는 것들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사실 이슈한 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뭐 강한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세게 말해온 경우가 좀 보기 드물었는데 특히 한동훈 의원 관련된 사안에서 최근에 계속 뭐 이게 뭐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되게 강한 어조를 내고 있어요. 안 의원은 요즘 왜 이러는 것 같다고 보세요? 어떤 심경의 변화겠죠. 네. 그러니까 포스트 장동혁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본인이 뭔가를 시도해 보려면 예. 어쨌든 그 당 내부에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당권파 더하기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이런데 영남 주류 의원들의 그런 기류 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 행보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걸 지켜보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왜 저래 갑자기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 더해서 약간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 법정 증언을 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 계엄 관련해서 계엄 관련된 재판에서. 근데 이제 진술했던 내용은 당일날 그 당사로 모이라고 먼저 얘기했던 건 한동훈 전 대표였다, 한동훈 의원이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전언을 들은 얘기를 그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국회가 맡겨서 못 들어간다는 처음에 그런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들어갈 수 있다, 담 넘어서 들어간다 하고 이제 판단을 바꾸고 본인도 국회로 가고 계속 이제 국회로 요구했던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서 이제 오락가락 방침을 바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진술하니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계가 이른바 발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굉장히 거친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안 의원이 약간 빈정이 상해가지고 당 밖에 있는데도 저런데 당 안에 들어오면 가관이겠다.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정치적 경쟁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데 대의를 생각하면 지금 그거는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파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여당에 비해서 모든 게 열세요. 지지율도 열세고 그렇죠. 의석수도 열세고 어쨌든 정치적 자원도 많이 고갈됐고 그러면 이걸 키우는 데 있어서 네. 한동훈이 밉든 곱든 이게 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네.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네. 보수 전체가 살기 위한 파일을 키우는데 네.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대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뒷전이거나 약간 약간 구두선인 것 같고 실질적인 속내들은 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아예 그냥 리그에 끼우지 않고 배제하고 네. 그 리그에 남는 사람끼리 경쟁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마이너리그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의가 없는 약간 이제 그 권력 경쟁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장동혁 대표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뭐 영구복당 금지 얘기도 하고 네. 뭐 최근 들어서 본인 행보를 보면 네. 어쨌든 한동훈 그 대표나 한동훈 개화는 불구대천이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한 대표 측의 좀 아쉬움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틀린 걸 얘기한 거는 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정적인 공격, 지나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뭐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에 한동훈 대표의 인상으로 다 남아요.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언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 봐라 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안철수 의원의 그런 법정 진술이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 밖에 있고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네. 당을 폭넓게 좀 통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재벌선거 이후에. 그런데 또 이 문제로 너무 날이 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이건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요 바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그거 봐 안철수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이가 나쁜 놈이네. 한동훈이가 지 혼자 영웅 되려고 사람들한테는 당사로 오라고 해놓고 지 혼자 그 국회에 가서 지가 영웅놀이 했던 거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쫙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극우들한테 그 사람들이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를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데 이걸로 공격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걸 갖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 경쟁의 문제다. 솔직히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고의적으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좀 착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정신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라 그럼 지지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까지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해라면서 뭐 나는 뭐 그거 참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보면 여기도 보세요. 댓글 달 때 네. 뭐 한 뚜껑 한 가발하고 이런 거 크크크크 하는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질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그게 당신 수준이야.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swallow the insult라는 영어 표현이 있잖아요. 모욕을 삼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응하는 거 보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네. 뭘 그렇게 발끈해서 그걸 가지고서 오늘도 또 무슨 뭐 페북에다 올리셨더라고요. 뭐 아니. 상당하려면 뭐 레카드 무슨 레카드는 데려가지 마. 네. 뭐 이게 뭐하는 대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친한계 이상해. 패널들을 겨냥한 뭐 그런 얘기들 네, 같은데. 좀 이상해. 상당은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신데 조언은 잘 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그 이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네. 제가 누구의 아바타입니까? 뭐 네, 이런 그래서 말씀도 하셨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실은 5선 중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이분도 이제 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이적생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윤석열 단위로 하면서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파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수가 이분은
저 1차 탄핵 때도 혼자서 탄핵 찬성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런 방면에서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윤핵인이나 장동혁 세력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분명한데 네. 그렇다면 협력해야 될 요소가 많은 거죠 오히려. 네. 안철수 한동훈 사이에는. 네. 근데 이렇게 좀 작은 감정의 문제들로 혹은 아까 이제 법정에서 뭐 고의로 그렇겠냐 본인이 기억이 잘못됐든가 전달을 잘못했든가 이제 그런 문제라면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잡되 이게 감정적 충돌로 남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국민의힘 요즘 사실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정치 전반이 그렇습니다. 너무 감정적 휘발성이 강해요. 그냥 발끈해가지고 네. 막 부르르 떨고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의가 잘 안 보이는 거고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안 그래요? 비슷한 면이 비슷하죠. 네.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곳간에 뭐가 뭐 넘친다고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더군다나 없는데. 비당권파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에요. 아니 떡줄 장동혁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전부 차기 당권 김치국 마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세요. 네. 내년 8월까지 임기 채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그럼요. 불태우고 사람 다 바꿔버리겠다잖아요. 연임하고 대선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아,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뭐 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의원도 좀 자중하시고 한동훈 한번 찾아가세요. 안철수 의원실에. 뭐 찾아가는데 문전박대 하겠습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 그 선배님 좀 서운합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건 좀 구분하시고 네. 잘 지내봅시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를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자꾸 이런 방향으로 정치가 가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박 의원님 진단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상 이제 자포스트 장동 체제를 둔 권력 싸움의 일환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선 거라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급발진하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실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전국을 이끌어 가는데 좀 뭐 그런 그림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세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 동상이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중진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동혁 그 대표 그 나가고 나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들 같고. 네. 근데 뭐 정작 본인은 아까 뭐 박원석 의원 얘기 맞다나 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고 아이고 그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지금 전국 돌고 있잖아요. 네. 자기 그 이른바 강성인 사람들 그 특히 청년들만 모아놓고 네. 그렇게 그 무슨 부정선거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이름 불러가면서 제명아 싸우지 마 뭐 네. 나랑 싸우자. 아, 이게 정말 얼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진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거 완전히 꿈 깨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한 창당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이제 그 의원들 그룹도 사실 창당할 생각은 절대 없을 거고 뭐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창당 가능성은 사실 지금 뭐 이제 그냥 말로 둥둥 떠다니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원이나 의원들의 공감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라는 거는 뭐 이제 언제쯤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 한동훈 의원 복당과 장동혁 사퇴가 맞물려 있는 문제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복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거는 안 되게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 의견이 잘 안 모인다. 정점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네. 이제 그 얘기는 영남 중진들의 계산이나 속셈이 다 다르다. 네. 근데 이분은 거기를 떠나서 자기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도 사실은 당권파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주류에 해당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TK, PK 이 네. 주류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모여야 이분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뭐 임기 6개월 이내로 남아야 재보궐이 아닌 자녀 임기가 아닌 임기 2년짜리 가진 그런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를 새로 세울 수 있는데 네. 아직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모인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중진들의 그런 판단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있냐고요.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안 있고 반격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 징계 정치하고 네. 어제 얘기한 거 사람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한다. 이거는 이제 네.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청년들이나 그런 극우 세력들을 네. 당 전면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다음 공천부터 시작해서 당직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기사회생할 공간을 주지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실패 책임을 물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체제나 이후의 경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계산들 때문에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 내년 2월 가가지고 갑자기 자 이제 임기 6개월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장동혁 물러나자. 라고 한다고 물러나냐고요. 그쵸. 아니 그렇죠. 장동혁 대표 지금 하는 행보를 보세요. 저 나홀로 장외투쟁하고 약간 무슨 극우 양성학교 교장된 것처럼 네. 극우적인 청년들 만나가지고 저기 하는 게 결국 당내에 자기 세력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만 결집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내년 그 2월쯤 되면 장동혁 체제를 정리시킬 수 있을 것처럼 정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나이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임기 채우는 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은 혁신 변화 뭐 확장 이런 계기를 잃는 거죠. 벌써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꼭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광역 시장 도지사에서 12명을 당선시켰어요. 네. 근데 이번에 1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대구하고 경북. 그 다음에 12대 5에서 4대 12로 졌죠. 예, 경남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 장동혁 대표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과 부산에서 지면 우리가 뭐 그때는 저도 뭐 우물우물 했었어요. 근데 부산은 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이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은 이긴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이 서울은 장동혁 대표는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서 네. 다 동선도 따로 짜고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네.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에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한테 선거 다시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부정선거로 이겼고 부산시장은 졌어. 네. 그러면 다 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버텨야 돼? 네. 나는 이런 주장이 말이 되냐고요. 그럼 뭐 서울시장을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그 오세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를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고 이건 그냥 분열이에요. 이건 이게 너무 심한 얘기 나올까봐. 아이고 세게 하셔야 된다고 유튜브. 아니 도대체가 이렇게 정신 분열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대놓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젊고 열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쉽게 막 그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뭐 극우 양성학교 네.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저런 말이 안 되는 아니 논리학에서 중학생만 돼도 이게 앞뒤가 도대체 말이 안 맞는다는 거 알 거예요. 이런 주장을 판사였다는 분이 하고 있어요. 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와 맞아 이러면서 댓글 달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장동혁 체제에.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당을 정말 이 수렁 깊숙이 네. 끌고 들어가서 망가뜨리더라도 내가 살아남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나이브예요. 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혁 그 선배 말씀하신 게 100% 맞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이러면서 여기 나 진흙밭에서 먼저 기다리니까 들어와. 네. 한번 여기 뒹굴어 보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줬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밀어냈어야 됩니다. 저걸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연판장 돌린다, 뭐 피켓 시위한다 이런 얘기를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말만 했지 네. 하나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 환경에서 장동혁 체제는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추동력 있게 지방선거 참패라는 계기를 갖고도 추동력 있게 몰아내지 못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기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진들의 무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계산이 맞아요. 많고 네. 한동훈 들어오면 어떡하지? 까놓고 얘기해서 이 계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저 스타일로는 내가 못 믿겠는데? 이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점식 대표가 한동훈 네. 국당에 대해서 어물어물 하잖아. 얘기를 잘 못하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의 4선, 5선 특히 TK, PK 그 양재에 앉아가지고 이 선수 싸운 분들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판에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기자 생활 오래 하다가 그 정치판에 왔는데 와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겁이에요. 비겁해요.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아요. 자기 기득권만 생각해.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제 기준으로 뭡니까? 보면 위선입니다. 음. 자기는 온갖 고상한 얘기해. 그래놓고 현실에서 자기들 삶은 그것과는 천양지차로 살아. 그래서 국민의힘의 비겁, 민주당의 위선, 이게 타파돼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제 지금의 이런 나머지는 망해요. 정치가 안 돼.